자,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우리 지금 업무용 승용차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에 대한 예제 문제입니다. 자, A법인이 19년 1월 10일에 2억 원짜리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에 임원이 19년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요거는 법인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굳이 개인 사업자한테는 필요 없는 규정이에요. 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거 개인 사업자라고 바꿀게요. 죄송해요. 개인 사업자가 A가 19년도 1월 10일 날에 2억 원의 승용차를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죠. 별도의 지금 업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승용차라고 나와 있고요. 1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강제상각 규정도 적용하셔야겠죠. 그리고 차량 운행 기록부를 미작성했습니다. 해당 연도의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보험료 200, 그리고 유류비 1600, 자동차세 200,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 계상했어요. 감가상각비 일단 한번 볼게요. 2억 원 나누기 5 하면 얼마예요? 4천만 원 나오죠. 잘 계상했어요. 그래서 차량 관련된 총 비용은 6천만 원입니다. 이때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뭐?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운행기록부 미작성인 상태예요.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 어떻게 구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미작성이고요. 이게 작성입니다. 바꿔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지금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했죠. 그러면 1년 동안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보셔야겠죠. 얼마예요? 차량 관련된 총 비용 6천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초과하죠. 그럼 어때요? 해당 사업연도 월수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거고요. 그리고 1월 1일 날에 이 차량을 취득했다라고 했어요. 별도의 개업일도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1,500만 원 나누기 차량 관련된 비용 6천만 원 하면 얼마? 25% 나오죠. 자, 어때요? 업무 사용 비율 0.25 나왔죠. 자, 그러면 업무 외 사용 비율은 얼마예요? 당연히 0.75겠죠. 1에서 0.25 빼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세무조정이 업무 외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이거 송금불산입하셔야 돼요. 차량 관련된 모든 비용 중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 6천만 원에 대해서 업무 외 사용 비율인 75%만큼인 4,5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플러스의 조정을 해주겠다. 과세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감가상각비에다가 A는 뭐예요? 업무 사용 비율입니다. A를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800만 원 곱하기 12개월분의 사업연도 월수. 현재 지금 그냥 12개월 다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현재 얼마였죠? 4천만 원이었죠. 이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용 비율 얼마? 0.25 하면 1,00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를 800만 원과 비교해서 플러스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오게 되면 뭐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플러스 해놓은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유보잔액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플러스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있다면 현재 마이너스 나온 금액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송금 산입해주겠다. 즉 필요경비 산입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플러스의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조정을 가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사업연도에 그 차량과 관련된 그 처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세무조정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분이 없다면 보통 여기에서 끝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포맷을 그대로 그냥 계산 문제에 대입을 하시면 정답은 쉽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집 갖고 계시면 그냥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하셔가지고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그 내용은 그냥 그대로 도출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내용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실 게 여러분들 요거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냥 이거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외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업무 외 비용은 일단 다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이거였잖아요. 그쵸? 첫 번째 거는 업무적으로 사용한 것만 인정을 하고 업무 외 거는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건 뭐예요? 업무적으로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단 전액 다 부인을 시키고, 업무 용도로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말로 풀어내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이 계산 산식을 조금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보실 거예요. 여기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이걸 먼저 외우는 거를 추천드려요. 스토리는 뭐 업무 외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은 일단 다 부인. 이거 지금 업무 외 비용이잖아요. 1-A 한 건, 그쵸? A가 업무 사용 비율이니까 1-A 하면 업무 외 사용 비율이 나오겠죠. 이게 0.25면 이건 0.75가 나오겠죠. 그래서 차량 관련된 모든 비용 중에서 업무 외적으로 사용된 걸 일단 다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중에서 차량과 관련되어서 업무 용도로 사용된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800만 원까지만 인정하겠다. 800만 원 초과하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접대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광고 선전비를 보통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접대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상 지출이라는 거예요.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줬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출을 기부금이라고 보고 있고요.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특정인에게 지출한 것이다라고 하면 접대비,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한 것이다라면 광고 선전비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접대비와 기부금이 손익계산서에 얼마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금액을 그냥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 세법상의 기부금의 한도액을 계산을 해서 손익계산서에 적혀있는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되는 금액은 세법상의 경비,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조정이 나오게 되겠죠.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하지만 광고 선전비는 전액 필요경비 인정입니다. 일단 기부금을 전액 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업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기부금은 아예 다 모든 기부금에 관련된 경비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데 왜 인정합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부금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재민 구호금품이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뜻으로 뭔가 회사가 지출을 하는 것인데 업무 관련성이 제로라고 해가지고 아예 인정을 안 하게 되면 회사의 기부 활동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회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막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성격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한도를 정해서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조정을 통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의 경우에는 뭐예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를 전액 다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 접대비는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 소비성 경비잖아요. 접대가 보통 어디서 많이 일어나요? 현실적으로 뭐 요즘에 뭐 문화접대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아니 거래처 사장님 만나가지고 둘이서 영화 보는 일이 뭐 실무적으로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건전하게 많이 친해지면 나중에 뭐 뮤지컬이라도 한 편 볼 수 있고 아니면 뮤지컬 티켓을 준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업무 관계의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 한잔 먹을 거고요. 뭐 노래방도 한번 갈 거고요. 그렇죠? 보통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비성 그 경비이기도 하고 접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그 액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아서 접대비는 전액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도를 정해서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접대비 인정 금액이 뭐 워낙 커요. 그래서 뭐 접대비 한도 초과하는 경우를 제가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접대비로 나간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고 선전비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면 뭐 휴지, 물티슈 이런 것들 많이 주죠. 여름에는 뭐 부채 이런 거 많이 주고요. 그거 다 뭐예요? 광고 선전비입니다, 기업에.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물티슈 같은 거 만들고요. 뭐 부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티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러면 얘는 왜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느냐 하면 광고 선전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기업이 이제 그 매출을 올릴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1,000원이에요. 근데 광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액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더 많은 세금을 내겠죠. 사실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고 선전을 통해 가지고 구매자들이 더 많은 구매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출액이 발생될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국가 입장에서 이걸 막을 이유가 없죠. 더 많은 세수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국가가 멀리 본 거예요. 크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광고 선전비는 전액 다 인정되고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인정이 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거 오타 좀 고칠게요. 안 해두면 까먹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접대비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대비란 접대 등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접대비 맞아요. 자, 접대비의 범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원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깨게 되면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어제 중간에 한 번 깼는데 잠이 계속 안 들어가지고 어제 한 3시부터 오늘 출근하기 전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오늘 출근을 해가지고 또 오늘따라 또 굉장히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사무실에 남아가지고 강의를 계속 찍고 있기는 한데 배도 너무 고프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지가 않네요.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세무사가 된 건 아닌데 자, 어쨌든 내용 계속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직원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입니다. 만약에 그 조합단체가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를 하고 그 조합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요거는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이 아닌데 별도의 법인을 조합단체가 설치할 수가 없겠죠, 현실적으로. 자,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접대비로 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A라는 거래처에 받을 금액이 1,000원만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포기를 하겠대요. 그냥 나 이거 받지 않을게. 그럼 뭐예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이거 접대비로 세법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해보자면 내가 받을 채권, 매출 채권이라고 해볼게요. 매출 채권이 대변에 오면 이 채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매출 채권이 보통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뭐예요? 현금이 보통 이렇게 매출 채권 회수에 분계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채권을 포기했어요. 그럼 뭐? 이거 접대비로 보겠다라는 거죠.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자,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부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대송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목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행, 내가 채권을 포기를 했는데 그 채권을 포기한 사유,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접대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접대비,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는 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송금,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부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판매 부대 비용과 접대비도 구분이 됩니다. 판매 부대 비용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겠죠. 판매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접대 성격은 아니겠죠. 자, 리을 회의비입니다. 통상 회의비는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비라면은 요거는 전액 송금 인정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내의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통상 회의비는 얼마인가요? 몰라요. 법에서 정해진 게 없어요. 통상 회의를 하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럴 수 있어요. 큰 기업에서는. 통상 회의를 하는데 뭐 5천만 원, 1억 원이 들어갔다. 이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금액이겠죠. 통상 회의를 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갔다. 무리가 있는 금액일 거예요. 유흥비, 이것도 전액 송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광고 선정용 기증품, 요거 한번 볼게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광고 선전비로 전액 송금 인정된다. 우리 방금 전에 표에서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 이 비용이 연간 3만 원 이하이면요 광고 선전비이고, 연간 3만 원을 초과하면 접대비로 봅니다. 그래서 개당 이 3만 원을 판단을 하실 때 개당 1만 원 이하의 물품은 3만 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법인세에서도 이제 많이 예로 드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광고 선전 기증 물품이 예를 들어 가지고 13만 원이에요 총. 요거 만 원짜리 10개와 15,000원짜리 2개, 이렇게 해가지고 13만 원입니다. 그럼 어때요? 연간 3만 원 초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간 3만 원을 따질 때에는 개당 1만 원짜리의 물품은 제외를 하고 3만 원을 따지겠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거? 만 원짜리는 빼고 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3만 원을 카운팅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13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이하 광고 선전비로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총 지출한 금액이 19만 원입니다. 요거 만 원짜리 10개, 그리고 15,000원짜리 6개. 19만 원 맞죠? 이렇게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뭐라 그랬어요? 일단 만 원짜리는 3만 원 카운팅 할 때는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15,000원짜리 6개면은 얼마예요?
9만 원이죠. 그럼 어때요? 연간 3만 원 초과했죠. 요거 뭐? 접대비. 나머지 요거 아까 위에서 얼마였어? 10만 원은 뭐? 광고 선전비로 보는 거죠. 얘는 뭐예요? 3만 원 광고 선전비고요. 얘도 광고 선전비. 얘도 광고 선전비. 내용 이해 가시겠죠? 이거 광고 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따질 때 3만 원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그 3만 원을 카운팅할 때는 만 원의 금액을 제외를 하고 카운팅을 한다라는 것이고, 만 원의 금액을 제외하고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다 광고 선전비예요. 이 금액 전액다 광고 선전비.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초과분은 접대비가 아닙니다. 만원짜리의 물건은 제외하고 3만원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만원짜리의 물건은 그냥 다 광고 선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원 넘는 금액을 3만원이 지금 초과하기 때문에 만원 넘는 금액 3만원 초과 요거 전액 다 접대비 처리하시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광고 선전비랑 접대비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 내용 보시면 주주임원 직원이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 필요경비 불산입하겠죠. 당연히 뒤에 이 내용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했고요. 이거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개인 개인 사업자는 일단 주주가 없겠죠. 임원과 직원이 있을 거예요. 임원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개인 사업자라고 사업자가 대신 지출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개인 사업자의 비용으로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접대비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잖아요. 불공제된 금액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다 보니까 소득세에서 접대비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요. 11만 원이 나왔어요. 원래는 어때요? 10만 원.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는 거고요. 만 원. 부가세에서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접대비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접대비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차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 원의 금액은 이렇게 들어가서 소득세에서 접대비로 보아서 한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상증여 시에 개인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접대비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상 증여는 뭐예요? 증여 공짜로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공짜로 누구한테 줘요. 근데 그때 부가가치세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까지도 당연히 접대비로 보는 것이죠. 아니 내가 사업상 증여를 하는데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공짜로 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네가 내라. 이거 웃기잖아요. 공짜로 지금 물건 주고 있는데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네가 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사업상 증여하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해주죠. 이때 그 부담하는 매출세액도 당연히 접대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접대비의 송금 귀속 시기 접대 행위를 한 날 발생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필요경비 귀속 시기 할 때 그때 이제 보실 내용입니다. 지금은 요거 접대비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접대비는 접대 행위를 한 날 발생주의를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접대를 했는데 외상 접대를 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외상 접대를 한 날에 접대비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망년회를 하면서 외상 접대를 했어요. 이때. 그럼 어때요? 이때 접대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0년 1월 2일 날에 외상금을 갚았어요. 그 가게에 가가지고 저번에 외상해놨던 거 저 이거 결제할게요 라고 했어요. 이땐 뭐예요? 이때 접대비 아니에요. 이때 접대비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접대 행위를 한 날, 발생 주의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의 세무 조정을 보시면 직부인가 한도 초과 조정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공부하시면 이제 금방 보시게 될 내용이에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직부인에 대한 조정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한도 초과 조정을 하시는데, 직부인은 무엇이냐 하면 접대비로 지출을 했는데 관련된 증빙이 없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거래처 어떤 부장님과 이번에 뭐 한우를 먹고 왔어요. 그래서 회사 카드를 썼습니다. 근데 매출 전표가 없어요.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카드 대금 이용 명세서를 봐도 그 내역이 없어요. 카드를 썼긴 썼다는데 그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증빙 서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접대를 했다라고 이거 접대비로 나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증빙 서류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대표자 네가 가져간 것으로 보겠다. 또는 증빙 서류를 없애뜨린 그 사람한테 그 책임을 지우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즉 회사의 경비로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를 하면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격증명서류 미수치액입니다. 적격증명서류는 무엇이냐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등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거 4개 중에 1개를 접대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받아오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많이 받아오시겠죠. 만약에 이 4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무슨 뭐 간이 영수증이나 이딴 걸 받아왔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적격증명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뒤에 소득처분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죠. 자, 한 건당 접대비가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미수치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한 건당 접대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증빙이 있기만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명서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간이영수증에 적힌 금액, 실제로 나간 금액을 한번 대조를 해보니까 8,000원이래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이것까지 뭘 부인하냐. 이거는 필요경비로 접대비로 인정을 해줄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증명서류 불비는 그냥 서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필요경비 불산입이고요. 적격증명서류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안 갖춰온 경우에는 1만 원이라는 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인정해주고요. 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경조금이다라고 한다면 20만 원으로 이제 금액 기준이 바뀌게 돼요. 경조금 뭐예요? 뭐 결혼식, 돌잔치 아니면은 조의금, 장례식장 갔다 오는 경우 그런 것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접대를 했을 때에는 음식점이나 뭐 노래방이나 어쨌든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게 끊길 텐데 결혼을 하거나 돌잔치에 가거나 내가 조의금으로 납입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증명서류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접대비를 사업자들이 2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경우가 뭐 그런 경우입니다. 경조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접대비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청첩장
아니면은 뭐 부고 문자, 뭐 돌잔치 초대장, 뭐 카톡으로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 놓죠. 적격증명서로는 아니죠. 하지만 2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액 접대비로서 인정이 됩니다. 필요경비로 불산입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 세무 업무에 가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3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경조금으로 결혼식 어디 뭐 거래처 자녀의 결혼식으로 3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적격증명서로 일단 없어. 보니까 이거 청첩장만 갖춰져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무슨 결혼식 가가지고 30만 원 긁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청첩장을 갖추고 있어. 즉 적격증명서로 지금 미수령액이잖아. 근데 경조금이고 20만 원을 초과해. 30만 원이네. 그럼 이거 3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해서 이거 경비 처리 안 하셔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경비 처리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한 건당 경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0만 원까지만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전액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고 있으시면 욕먹어요. 청첩장을 하나 구해오세요. 쓰면 안 되지. 이런 거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청첩장을 여러분들의 청첩장이든 누구의 청첩장이든 하나 그냥 구해오세요. 그리고 이 금액을 15만 원으로 쪼개는 겁니다. 같은 날에 두 군데 갔다 왔다. 그래서 이렇게 15만 원씩 지출을 했다. 그럼 어때요? 2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전액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지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직부인을 통해서 접대를 했는데 관련 서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다음에 4가지의 서류 중에 한 가지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이 지금 1,000원만큼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증명서류가 없는 금액이 뭐 100원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금액. 증명서류가 있긴 있는데 적격증명서류는 아니에요. 그 금액이 뭐 200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접대비 중에서 요 금액은 빠지고요. 접대비 얼마 남아요? 800 남겠죠. 이 800을 가지고 한도초가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위의 금액들은 여기서 이미 부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익계산서에 지금 1,000원 계상되어 있다고 1,000원 계상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1,000원을 여기에다가 딱 넣으시면 안 되겠죠. 뭐야? 300만큼 이미 위에서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서상의 접대비에서 위에서 부인된 금액 얼마 200만큼을 차감을 하고 800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접대비를 계산하셔야겠죠. 아시겠죠? 플러스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우리가 지금 디테일한 경우까지 안 봐서 그렇지 디테일한 거는 법인세 가서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부인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만 한도 초과의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한도 초과액이 나온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한다라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접대비는 접대한 모든 금액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까지만 인정이 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접대비 한도액이 더 커서 마이너스의 한도 미달액이 나왔다라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한도 미달액 나왔으면은 플러스 금액의 누적액과 비교를 해서 작은 금액만큼은 마이너스의 조정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접대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접대비로 내가 지금 1,000원만큼 썼어요. 근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액이 2,000이래요. 그러면 필요경비를 2,000으로 인정할 거예요? 실제로 나간 금액이 1,000원인데 세법상으로 필요경비를 2,000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도 미달액이 나오면 세무조정은 없는 거예요. 1,000원 실제로 지출했는데 2,000만큼 내가 인정해줄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의 한도 초과액이 나왔을 경우에만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접대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1과 2의 합계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일단 중소기업은 3,600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적용률, 요 적용률이 이렇게 수익 금액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산 문제는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